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나스닥이 반등을 시원스럽게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치고 빛이 보이는 물 위로 올라가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죠. 너무 또 섣부른 기대감이나 판단은 오히려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마켓 헤드라인을 보면은요. 번드죠, 번드. 오늘도 국채 수익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하게 되고, 사실 그 3년 국채 수익률 입찰이 있었어요. 그 입찰이 잘 되어서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에 조금 안정화를 가져오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상승은 지난 11월에 있었던 3.85% 하루에 상승한 것을 거의 맞먹는 그런 상승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 시장의 안정성은 아직도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매달 있는 국채 경매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3월 10일에 있고요. 그리고 30년물은 3월 11일에 있습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된다면 오늘의 상승이 시작이 되어서 지속적인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 10년물 팁스라는 건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y라는데요. 그것도 다음 주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마켓의 흐름은 국채 이자율에 대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채 이자율의 변동이 있어도 마켓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은 전보다는 과민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랩업을 하면은요. 모든 지수가 상승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50일 중립입니다. 아주 주식하기 좋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3년 국채 만기 경매 입찰률이 아주 긍정적이었고요. 따라서 10년 국채 이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약간 의심적인 것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의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섹터 로테이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깊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존까지 잘 이끌고 있던 에너지 섹터가 오늘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체했던 베이직 머티리얼 쪽도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섹터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섹터 로테이션에서 리드를 할 곳이 테크놀로지일지, 헬스케어일지, 컨슈머 시클컬일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일쯤 되면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테크놀로지 쪽이 아무래도 새로운 섹터 로테이션의 리더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우존스를 한번 보겠어요. 다우존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의 흐름이 오늘 최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거의 시작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게 됐죠.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선전을 했던 다우가 새로운 섹터 로테이션의 재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교로서 S&P 500를 보셔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고요. 특히 나스닥도 잘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1월부터,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퍼포먼스를 했나를 오버레이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러셀 2000과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테슬라를 이렇게 오버레이를 했는데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거의 평행선으로 이동해졌을 때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와 S&P 500와 나스닥은 어느 정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러셀 2000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테슬라는 상당히 언더퍼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 메이크업을 했으나 아직도 year to day 퍼포먼스를 보면
마이너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런 세총 기억나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을 겁니다. 그 반등의 모습을 보시면 이 세 개의 스프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안정성과 그리고 탄력성의 차이인데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스프링과 맨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을 보시면 차이가 있죠. 왼쪽의 스프링은 아주 스티프하면서 그렇죠? 거의 반동이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걸 보면 다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은 아주 탄력성은 좋지만 좌우로 잘 휘어지겠죠. 안정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한번 튕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튕길 수 있는 나스닥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스프링은 탄력성과 안정성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어떤 스프링에 해당되나 그거를 오늘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반등하면서 1, 2% 오른 종목도 있을 거고 오늘 반등하면서 20% 오른 종목도 있을 거고 오늘 반등하면서 10% 오른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 그렇게 생각하셔서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면은 이제는 이런 큰 변동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겠죠. 스타트워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거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일단 특히 솔러 에너지 쪽은 관심이 없는데 이런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에너지 소스인 페트롤리움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는 메인스프링 에너지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말하는 그 리니어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의 생산량도 태양광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효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드 자체도 기존의 페트롤리움 전력 그리드를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띄어서 심볼은 NEE라는 Next Era Energy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하시고 아무래도 우리가 자연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 TF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종목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좀 더 효율이 높은 그런 대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참고하시라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테슬라가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물론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일단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테크니컬한 부분과 그리고 펀더멘탈한 부분이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개 다 좋은 타이밍에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써놓은 대로 보면 뭐 세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 번째 이유를 보면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마켓 쉐어가 좀 더 커졌다. 그 얘기가 아주 큰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의 위치가 피보나치 레벨 2차 지지선인 36%에 걸쳐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그거를 보통 맞으면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아주 믿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제는 제가 베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테슬라에 대한 펀더멘탈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키지 못하고 50%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크게 했었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이 부족하다는 거는 테슬라가 지금 이루어야 될 매출량이 있잖아요. 생산량에 의해서 매출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크게 반등을 한다는 베팅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머릿기사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간단한 트레이드 업데이트입니다. 일단 ARKK를 제가 좀 더블 다운을 했어요. 워낙 제가 가지고 있는 단가보다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거의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ARKK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더블 다운을 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ARKK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ARKK가 반전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더블 다운을 했고요. 그리고 GLD 콜 옵션을 오늘 샀는데요. 2022년 1월에 만기하는 콜 옵션을 샀는데 그 이유는 지금
골드는 분명히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테크니컬한 최하 지지선에 터치를 하는 것을 보고 GLD 쉐어 대신에 옵션으로 제가 오늘 매수를 했고요. 옵션으로 한 이유는 GLD라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갖고 있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큰 시드 머니로 그렇게 락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거는 컬 옵션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SOXL도 오늘 더블 다운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반도체도 일단 모멘텀이 일단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신호를 받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상승력이 많은 모멘텀 플레이로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제가 오늘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는 미국 주식, 차트를 보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8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스닥 지수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400이 제가 설정한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건드리고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까치발로 어제 살짝 올라갔다가 오늘도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수면 위는 이곳이에요. 13,450 정도 되는 곳이 수면 위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13,073으로 끝났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13,100 정도를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장중 최고치는 그 부분을 넘었는데 오늘 마감은 좀 아래로 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직도 지금 이 파란 선과 핑크 선 사이 그 수면 바닥에서 지금 까치발로 점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지표들을 보면은 아주 지금 저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충분히 전 고점으로 회복할 수 있고요. 이제 회복한 후에 또 다른 두 자릿수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차분히 기다리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걸릴 수 있다. 그것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잘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이런 부분이 제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 부분이 23.6%가 있고요. 38.2%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38.2%를 딱 치고 그리고 살짝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느끼는 것이 이제 통상적이면 이게 이제 반등을 하는 사인으로 알 수 있는데 펀더멘탈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도체 쇼리지라는 이유로 매출을 늘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50%인 450까지도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반등한다는 베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테크니컬리 완전히 반등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도 이 볼륨이 평상시에 2배를 넘는 볼륨을 가지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이제 좀 상승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평균선들이 아직도 재배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아직은 안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도 다우 30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여기까지 계속 보공 플레이를 하다가 오늘 약간 하락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선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디즈니의 지지선은 191.8, 그러니까 쉽게 해서 192 정도는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표로 봐도 지금 뭐 굳이 하락으로 갈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OE, 보통 이런 스펙주는 제가 차트를 보지 않는데요.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핀텍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핀텍은 미래의 은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파이가 지금 리저널 뱅크들을 병합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핀텍과 그 다음에 기존의 컨벤셔널한 그런 은행을 멀지를 하면서 마켓 쉐어를 늘려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8.5%가 상승이 됐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보면 저때 큰 장대봉을 이룬 그 반 정도 되는 곳에 지지선을 딱 잡아줬어요. 15.85 정도 되죠. 그리고 15.85에서 18.45 사이에 지금 매수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대 형성이 끝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중순 정도쯤 되면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골드를 저는 GLD ETF로 사는데요. 이것도 제가 피보나치를 그려놓아서 152가 피보나치 1차 지지선이 됐는데요. 그 전에 지금 전체 차트를 길게 보면은요. 지난 1년 전 저항선이 있었어요. 그 저항선이 157에 되는 저항선인데 그 점과 어제 종가와 딱 맞으면서 끝나는 걸 보고 이 지지선이 지금 단기적으로 금값의 최하점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1년에 만료하는 컬 옵션을 오늘 샀고요. 그리고 볼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을 했지만 장대로 간 게 아니라 평균 볼륨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 매수한 종목 중에 SOXL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면은 작년 11월 12월 초 지지선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테크니컬한 발음이라고 생각하고 더블 다운을 제가 했습니다. 그 지표로 봐도 이제 상승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좋기는 이 디맨드 존을 뚫고 서플라이 존으로 바꿔지면서 상승을 하면 가장 좋은데 오늘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일의 방향을 봐야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볼륨도 보시면은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모습이 매수의 볼륨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머티리얼을 많이 얘기했죠. FCX 구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또 US 스틸 X, 심볼 X, 스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AA라는 알코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알루미늄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셔도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와 움직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그런 서플라이 존, 아주 얇지만 서플라이 존이 생겼고요. 지금 또 횡보를 하면서 제2의 서플라이 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를 보면 한 29불대 정도, 그 정도에서 아마 서플라이 존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재미를 봤던 XLE, 저는 XLE를 어제 탈출을 했어요. XLE 옵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옵션들 다 팔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보유하던 쉐브론도 단기적으로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XLE 같은 경우에 제 판 이유가 일단 사이클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 지지선이 있었어요. 전 지지선. 그게 55.45 정도 되는 곳인데 그 지지선이 지금의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저항선 이 55.45가 가까워 오면 그 저항선까지 갈 수는 있지만 단번에 뚫기는 힘들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커렉션이 자체적인 커렉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느끼셨겠지만 다우 쪽, 그 다음에 에너지 쪽 다 오늘 하락으로 갔죠. 이 어제 제가 팔았을 때의 점이 최고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자체 커렉션이 있으면서 한 49 정도 때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에너지에 대한 띠어리는 바뀌지 않았고요. 지금 단지 제가 매도를 했 이유는 이거는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크게
쉐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트레이드 할 필요는 없고 옵션으로 트레이드 하는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지금 매도 거의 단기적으로 거의 머리 꼭대기에서 어제 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49 정도 되면 다시 컬 옵션으로 들어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섹터 로테이션 자체도 에너지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LF 이것도 금융 종목 ETF죠. 이 XL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별히 XL2처럼 전 저항선이나 그런 거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전 고점을 뚫고 지금 올타임 하이로 들어갔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상승력을 갖기에는 이 섹터가 그동안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다시 리엔트리를 하려고 하는 제가 부분이 한 33 정도 되는 그 지점에서 횡보를 할 때 다시 제 엔트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볼륨을 봐도 지금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했어요.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도 오랫동안 이 초록색 히스토그램을 많이 끌고 왔죠. 이제 이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컨버전스에서 맥디가 다이버전스로 하락으로 벌어지면서 조금 주가 조정이 있을 거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